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킹 강사 일을 하고 있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학창시절 심한 괴롭힘을 당했던 저는 마음의 문을 전부 닫고 우울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저를 구원해준 것이 베이킹의 세계였고, 저는 밥 먹는 것도 전부 잊고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빵을 만들 수 있는지 연구했습니다. 저는 30대 안에 저만의 베이커리 숍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는 소규모 학원에서 강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부잣집 딸들이나 며느리들을 대상으로 베이킹을 가르치는 곳인데, 이곳에서 일하던 중 평생 잊을 수 없는 수강생을 한 명 만나게 되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서연쌤, 다다음 주에 시작하는 새 강의 코스 있죠? 수강자 명단 픽스됐으니까 한번 확인해보세요. 네, 바로 확인할게요. 현지민? 쌤, 이 사람 얼굴 좀 확인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아는 사람이야? 학창시절에 함께했던 사람들 중에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현지민이거든요. 엄청 친했나 보다? 아직까지도 그 친구 이름을 못 잊고 있는 걸 보니? 그런데 어쩌나. 서연쌤도 알다시피 우리도 신청자 명단만 받는 거지 사진까지 수집하지는 않아서 말이에요. 우리가 프라이빗한 걸 추구하는 편이다 보니 어쩔 수 없어요. 알죠. 너무 궁금해서 저도 모르게 얼굴 좀 확인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튀어나와 버렸어요. 서연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나도 뭔가 기억이 좀 나네요. 우리 학원에 첫째 며느리 보냈었던 청담동 블루 사파이어 사모님 서연쌤도 알죠? 그럼요. 귀걸이, 목걸이, 반지까지 전부 블루 사파이어로 맞춰서 하고 다니는 분인데 제가 어떻게 몰라요. 워낙 수강생들 추천 많이 해주시기도 했고요. 그분이 둘째 아드님이 있는데 곧 결혼할 생각인가 봐요. 그래서 예비 며느리를 여기에 보내신다고 했는데 그 예비 며느리가 현지민 이분이에요. 등록할 때는 사모님하고만 통화했어서 저도 현지민이라는 분 얼굴은 못 봤는데 기억을 더듬어 보니 서연쌤이랑 동갑 맞아요. 저랑 동갑이 맞다고요? 확실해요? 그분 둘째 아드님이랑 동갑이라며 올해 29살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두 사람 30 되기 전에 결혼시킬지 30 넘기고 결혼시킬지 고민이라서 점집 여러 곳 돌고 있다고 해서 확실히 기억나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용한 곳까지 추천해줬는걸요. 원장쌤 기억력 정말 짱이세요. 제가 생각하는 그 친구가 맞을지 너무 궁금하네요. 여기서 만나게 될 줄 상상도 못했지만 사람 인연이라는 게 또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 인연이라는 게 한번 연결되면 끊을 수가 없는 거거든. 서연쌤도 알겠지만 내가 촉이 좋은 편인데 현지민이라는 사람 왠지 서연쌤 친구가 맞을 것 같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10년 동안 하루도 잊은 날 없이 매일 생각했던 친구였는데 정말 보고 싶네요. 현지민이라는 이름을 보자마자 저는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저를 죽도록 괴롭혔던 친구의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고1 때 저희 반에 몸이 불편한 장애인 친구가 있었는데, 현지민은 반 아이들을 주동해서 그 장애인 친구를 괴롭히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놀이에 동참하지 않자 방향을 바꿔 저를 괴롭히기 시작한 겁니다. 매점에 가서 빵을 사오라는 빵 셔틀은 물론이고, 시험 전날에 제 노트와 교과서를 불태웠고, 체육복의 바지 부분만 찢어 놓아서 저는 반 친구들 앞에서 팬티를 노출하는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선생님이나 경찰에 신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쯤이면 괴롭힘이 멈췄고, 이제 정말 끝났나 싶어서 한숨 돌릴 때쯤에 다시 괴롭힘이 시작되어 저는 죽기보다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친구는 집도 잘 살았는데 그 친구의 부모는 도저히 본인 딸이 멀쩡한 대학에 갈 것처럼 보이지 않자 고3 때 호주로 이민을 보내버렸습니다. 그렇게 그 친구와 인연이 끝난 듯 싶었지만 다시 제 눈앞에 그 이름이 나타난 겁니다. 언니, 또 이렇게 망고 한 상자를 보내셨어요? 요즘 망고 비싼데 안 보내셔도 된다니까. 내가 시댁 어르신들 앞에서 망신 당하기 직전에 자기가 나 구해줬잖아. 그때 내 실수로 케이크 엎지르고 정말 망했다 싶었는데 자기가 똑같이 만들어줘서 겨우 시어머니 생신 파티 마친 거 나 절대 못 잊어. 제가 아니라 누구였어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다급한 사람을 보면 누구든 도와야죠. 에이, 내 주변에 그렇게 착한 사람 많지 않아. 서연쌤 덕분에
처음으로 사람의 온기 비슷한 걸 느꼈지 뭐야. 생각날 때마다 서연쌤한테 망고 한 박스 보내는 건 온전히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깐 부담 갖지 말고 드세요. 정말 고마워요, 언니. 아참, 저 언니한테 물어볼 게 있어요. 혹시 현지민이라는 사람 아세요? 이번에 저희 클래스 수강하실 분인데 제 고등학교 동창이랑 이름이 똑같아서요. 그 사람? 알지. 블루 사파이어만 차고 다니는 그분 둘째 며느리 될 거잖아. 얼마나 입에 침이 마르게 자랑을 하고 다니는지. 내가 한 번 만났는데도 그 집 둘째 며느리 스펙을 다 외웠다니깐. 스펙이 어떤데요? 제가 아는 사람이 맞나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요. 중학교 졸업하자마자 호주로 가서 고등학교는 거기서 다녔다고 했어. 대학은 영국에 있는 디자인 스쿨 다녔다고 했고, 영국 디자인 연구소에서 몇 년 일하다가 부모님 사업 때문에 한국 들어왔다고 했어. 사진 봤는데 진짜 예쁘더라. 고등학교 때부터 호주에 있었다고요? 그럼 아닌가? 요즘 동명이인도 많으니까 아닐 수도 있겠지? 내가 좀 더 알아봐 줄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궁금해한다는 소문 돌면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물어봤다는 말은 비밀로 해주세요. 저는 이미 연락이 끊긴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을 수소문해서 그 친구의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혹시 몰라 심부름 업체도 섭외해서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고3 때 호주에 갔으니 해외 생활을 한 건 비슷한데 해외에 간 시기가 달라서 제가 아는 현지민이 맞는지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지야, 내가 말한 것 좀 알아봤어? 현지민 걔 호주로 유학 가고 나서 어떻게 살았는지 말야. 나도 현지민이랑은 안 친했지만 워낙 우리 학교에서 유명 인사였어서 애들이 조금씩 기억을 하더라. 걔 호주에서도 날라리처럼 살다가 미국에서 전문대 비슷한 데 졸업했다는데 전공은 디자인인지 인테리어인지 예체능 비슷한 거였나 봐. 그 후로는 아는 애들이 거의 없어. 영국에서 무슨 디자인 연구소에서 근무하지 않았어? 아, 영국에 친척이 살아서 잠깐 알바하고 그랬다던데? 서연이 네가 말한 연구소에 다닌 적은 없을 거야. 걔 정신 못 차렸대. 외국 가서도 맨날 클럽 다니고 놀아서 걔 부모가 머리 밀어버린 적도 있다던데? 그렇게 오래된 얘기도 아냐. 그렇구나. 알려줘서 고마워. 너도 알다시피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걔랑 인연이 깊었잖아. 내가 왜 모르겠니? 현지민 유학하고 나서 너 괴롭힌 애들이 너한테 사과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상처가 어디 가겠니? 그래도 너는 날 괴롭히진 않았었는데 이렇게라도 너랑 연락이 되어서 기쁘네. 현지민 그 기집애 생각만 하면 나도 속에서 천불이 나. 일진 주제의 선생님들한테는 사근사근 얼마나 잘했는지. 직접 당한 사람들 말고는 걔 진짜 본 모습을 아는 사람이 없어서 원통하다. 두고 봐. 나는 걔 다시 만나면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내 목, 아니 그때 현지민한테 당했던 애들 목까지 전부 네가 복수 좀 해줘라. 베이킹 수업 첫날, 저는 곱게 화장을 한 채 들어오는 현지민의 얼굴을 봤고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깔깔거리던 그 모습이 제 머릿속에 자동 재생되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굳어졌고 현지민 역시 저를 보자 놀라기는 했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그날 수업은 어떻게 시작되어 끝났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나 기억하지? 서연쌤, 오늘 수업 좋았어요. 다음번에 뵐게요. 나 송서연이야. 너도 나 보자마자 알아봤잖아. 딱 10년 만이네. 잘 지냈어?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더니 세상이 날 안 도와주네. 그래, 너 기억한다. 어쩔래? 이 찌질이 똥 서연아. 너 쉬는 시간에 똥 싸고 있길래 내가 애들 다 불러서 네 똥 냄새 맡으라고 한 거 기억하지? 정말 지독했는데. 이제야 현지민 답네. 네가 불러주는 내 별명도 오랜만이고. 야, 네가 지금 강사고 내가 수강생이라서 뭔가 단단히 착각한 것 같은데 말야? 내가 갑이고 네가 을이야. 세상에 강사가 너 한 명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사모님들 전부 도도한 분들이라 내가 너 소문만 한번 제대로 내주면 너 이 바닥에서 다시는 일 못해. 그러니까 나한테 잘 보이라고. 싫다면? 예전처럼 나 괴롭힐 거니? 내 책 불태우고 네 심부름 하는 몸종처럼 부려먹기라도 하게? 예전에 내가 뭘 어쨌길래 그래.
너 얼굴만 보면 빵이 먹고 싶길래 빵 사다 달라고 한 것뿐인데 그게 죄가 되니? 내가 너 빵 셔틀로 부려먹어서 네가 지금 빵 만드는 거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 나한테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왜 나한테 시비니? 생각난다. 고등학교 2학년 내내 네 빵 셔틀로 살던 거. 그때 매점 아주머니가 빵 10개 사면 하나 공짜로 줬는데 너 그건 모르지? 그럼 공짜 빵은 어떻게 했는데? 네가 오는 길에 처먹었냐? 그때 도시락도 못 사오고 급식 신청도 못했던 반 친구 줬어. 내가 이래서 널 싫어하는 거야. 나는 이 세상에서 착한 척하는 애가 제일 싫거든. 너 같은 애는 뿌리까지 밟아서 다시는 나대지 못하게 만들어줘야 해. 안 그럼 진짜로 지가 착한 줄 알고 헛짓거리할 게 분명하거든. 그래서 그때 그렇게 날 괴롭혔니? 그래, 다시는 너 같은 애가 나대는 꼴 보기 싫어서 내가 좀 밟아줬다. 왜? 네 주제 확실히 알고 나니까 사회생활이 좀 편해졌지? 다 내 덕분이다. 근데 10년 만이라 네가 좀 감이 떨어졌나 봐. 예전에는 너 따위 빵 셔틀이 나 같은 고귀하고 우아한 주인님한테 먼저 말 붙일 수도 없었는데 먼저 선톡을 날리다니 세상 참 별꼴이다. 이제 다시 기강 잡을 타이밍이 된 건가 싶기도 하고. 개벌은 난 못 준다더니 10년 만에 만난 친구한테 다시 기강을 잡겠다니. 너 무서워서 내가 수업을 할 수가 없겠네? 그니까 똑바로 처신하란 말이야. 너 같은 따까리 노예가 나서서 나한테 연락질하지 말고 빵 만드는 거나 집중해. 그럼 나도 너의 찌질했던 시녀 시절 과거 오픈하지 않을 테니까. 너 정말로 정신 못 차렸구나. 네가 과거에 어떤 인간이었는지 알려지는 게 무섭지도 않니? 내 과거 터트리면 나만 다치니? 너야말로 인생 종치는 거야. 현재 빵 선생이 과거 내 빵 셔틀이었다니. 사람들이 알면 얼마나 널 비웃겠어? 생각만 해도 웃겨 죽겠네. 내 과거 알려지는 건 하나도 두렵지 않아. 내 온 힘을 다해 네 인생 조져버릴 거니까. 준비나 하고 있어. 내가 한마디만 해두겠는데 여기에서 네 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 여기 사람들은 과거 없는 줄 아니? 고등학교 때 사고치고 외국 유학 나간 사람이 발에 채이는 곳이 이 바닥이야. 네가 내 과거에 대해 뭐라고 씹으려대도 다들 눈도 깜짝 안 할 거고. 네 평판만 바닥 뚫고 지하실로 내려가는 거야. 과거 얘기라면 그럴 수 있지. 그럼 현재 얘기는 어떨까? 예를 들면 너는 영국 디자인 연구소에서 일한 적이 없다는 거? 뭐? 이게 뭔 개소리야. 너 미쳤니? 미국에 있는 이름도 모를 전문대 나온 주제에 영국에 있는 디자인 스쿨 나왔다고. 뻥친 스토리는 어떨까? 흥미진진하지 않아? 야, 너 그거 어디서 들었는지 몰라도 다 모함이야. 고등학교 때 좀 놀긴 했어도 대학교 때부터는 정신 차리고 공부했거든. 밤마다 클럽 가서 남자랑 논 게 공부니? 그게 공부면 너는 하버드대 갔었어야지. 그쪽 분야로는 천재적이잖아. 증거도 없는 얘기로 사람 괴롭히지 마. 나 남자랑 클럽 가서 논 적도 없고 성실하게 살았으니까. 네가 10년 전에 본 내 모습만으로 내 인생 전체를 판단하지 말란 말이야. 나 같은 게 무슨 판단을 하겠니? 판단은 사모님이 하시겠지. 사모님이라니? 우리 시어머니는 건들지 마. 그 바닥 사람들은 내 얘기 안 듣는다며? 정말로 듣는지 안 듣는지 시험이나 해보게. 내가 잘못했어. 과거에 있었던 일, 내가 다 사과할 테니까 이쯤에서 그만하고 서로 갈 길 가자. 너도 이쪽에서 계속 부잣집 사람들 대상으로 강의하고 싶을 거 아냐? 그럼 나랑 대립해서 좋을 게 뭐가 있어? 이번 한 번만 넘어가주면 내가 주변 사람들 다 데리고 여기로 올게. 약속해. 어떡하나. 너랑 톡하기 전에 사모님한테 먼저 톡 보내버렸거든. 발송 취소도 안 되고. 참 난감하네. 미쳤어? 너 나한테 왜 이러는데? 과거에 너랑 나랑 성격이 안 맞아서 티격태격했을 뿐인데 그걸로 앙심 품고 10년 만에 나타나서 내 결혼에 재 뿌리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티격태격 같은 소리 하네. 나는 매일 밤꿈에 네가 나오길 기도했어. 그래야 너한테 복수할 수 있으니까. 내 꿈속에서 말야. 권투장 링 위에 널 가둬두고 죽을 때까지 때린 적도 있고 줄 없는 번지 점프대에서 널 밀어버린 적도 있어. 그렇게 상상 속에서만 복수하다가 실제로 널 보니까 기뻐 미칠 뻔했어. 드디어 널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왔으니까. 너 돈 필요해? 돈 때문에 이러니? 한 1,000만 원 주면 입 닥칠래? 네가 1,000억을 줘도 안 받을 거야. 네 인생 망하는 것만이 내 목표니까. 너 왜 이렇게 독해?
우리 시어머니한테 자꾸 전화 오는데 나 어떡하라고. 내가 옛 친구로서 싹싹 빌 테니까. 시어머니한테 다시 연락해서 잘못한 거라고 해명해줘. 제발. 응? 그럼 내가 너 빵 셔틀할게. 네가 먹고 싶은 빵 전국 어디서든지 다 사다 줄게. 나는 약간의 과장도 없이 내가 너에 대해 알고 있는 전부를 써서 보냈거든. 억울하면 직접 해명해 보시던가. 내가 워낙 철저하게 조사한 결과라서 너처럼 청산유수로 거짓말 지어내는 허언증 환자도 이번에는 거짓말하기 어려울 거야. 제발 한 번만 봐주라. 나 정말로 그 집안이랑 결혼해야 한단 말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집 부도날 수도 있어. 사람 하나, 아니 우리 집 식구 전체를 살린다고 생각하고 한 번만 봐줘. 그럼 내가 평생 널 언니로 모실게. 의도치 않게 정보 하나를 더 얻게 됐네. 너네 시어머니는 니네 집 사정 어렵다는 거 모르시던데. 내가 방금 네가 한 대화도 전부 캡처해서 보내드렸어. 그분 성격이 꽤 깐깐하셔서 네가 돈 문제까지 속인 거 알면 정말 가만 있지 않을걸? 제발 그만해줘. 나 좀 살려줘. 그때는 그렇게 날 괴롭혀놓고 이제 와서 살려달라고 하면 내가 널 살려주고 싶겠니? 네가 싸지른 똥은 네가 치우길 바래. 냄새나는 똥짐이나. 저는 그 이후로 그 친구의 번호를 차단해버렸고 건너 소식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지민은 만나던 남자 집안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받았고 그 후에 아버지의 사업도 크게 어려워졌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던 사업을 일으키려면 부잣집 남자의 도움이 필요했기에 현지민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거짓말로 포장하고 남자친구를 사귀었지만 그 직전에 저를 만나는 바람에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 이후 현지민은 미국으로 건너가 한인 가게에서 일하게 됐다는 뒷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지민 성격상 절대 그냥 넘어갈 인간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망고 언니를 비롯한 수많은 저의 인연들이 저를 감싸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살고 있다고 자부해왔는데 그렇게 열심히 산 세월이 보상받는 기분이어서 그날 조금 울었습니다. 그 일로부터 몇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지민이 어디서 뭐하고 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어디서 살든지 절대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로 살고 있기를 바랍니다. 제 과거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낫. 형부 진짜 미친 거 아니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바람을 피우는 게 말이 되냐고. 애들까지 있는 사람이 얼마나 여자의 눈이 돌았으면 집까지 나가? 나도 그 인간 속이 궁금해. 정신 차리고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말로 며칠을 무릎 꿇고 빌길래 믿음이 가진 않았어도 뱃속에 있던 하운이랑 겨우 5살이었던 유아를 봐서 용서하고 넘어갔더니 결국 또 다른 여자랑 바람나서 집 나간 지 6개월이나 지났네. 바람을 한 번도 안 피우는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피우는 사람은 없죠. 게다가 불륜을 처음 걸렸을 때 쉽게 용서를 얻었으니 두 번은 더할 나위 없이 쉬었을 테고요.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기까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겠어요.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번에 알려주신 상간녀와 남편분의 정보를 토대로 증거를 계속 수집하고 있으니 이러한 일들은 저희에게 맡기고 마음 추스리시는데 힘을 쏟으세요. 아이들에겐 엄마가 가장 큰 보호자이자 울타리 아니겠습니까? 탐정님 덕분에 지금도 충분히 많이 나아졌어요. 사실 덤덤하게 얘기하긴 했지만 처음에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되었을 때 제가 임신 중이라 여자로서의 이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린다면서 내 잘못도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렇게 제 탓을 했었는데 참 바보 같은 짓이었어요. 남편보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항상 을의 입장이라 여긴 게 잘못이었죠. 내가 더 어렸거나 아니면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었다 해도 온갖 이유를 갖다 대며 다른 여자들에게 눈독 들였을 테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화살을 돌리면서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 하죠. 미영님도 그러셨을 테지만 잘못된 방법인 걸 이젠 깨달으셨죠? 안타깝게도 더 시간이 지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게 현실입니다. 제가 우리나라의 사설 탐정이 합법화되고 나서 형사를 그만두고 기자였던 친한 형과 함께 이 탐정 사무소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외국에선 예전부터 있던 직업이었지만 저희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으니 사실상 도박에 가깝다 생각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수많은 의뢰인분들을 보면서 이 직업을 택하길 잘했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으로 문제없이 잘 살 수 있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내 잘못이 아닌 불륜이나 숨겨졌던 빚처럼 상대방의 잘못으로 가정을 끝내야 할 때 무너지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 사람들 편에 서서 조금이라도 더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아직까지도 저희 나라에선 여자보단 남자가 위라는 이상하고 삐뚤어진 사상이 세기 때문에 불륜을 저질러도 여자니까 참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에 저희도 많이 놀랐거든요. 미영님께서 이렇게 이혼을 결심하시고 저희를 찾아주신 게 정말 현명하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람을 한 번만 피우는 사람은 남녀 불문하고 없거든요. 아직 어린 아이들이 마음에 걸리긴 하시겠지만 요즘 아이들은 예전보다 성장이 빠르지 않습니까? 조금 더 큰 후에 아빠라는 사람이 어떠한 짓들을 벌였는지 알게 된다면 더 많은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 지금 정리하시기로 한 결심 절대 약해지시면 안 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어요. 걱정하시지 않아도 저도 그런 아빠라면 차라리 아이들에게서 떨어뜨려 놓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제가 마음 약해질 일은 없을 거예요. 저마저도 너튜브나 드라마 같은 방송을 보면서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를 용서하고 사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욕을 했었는데 당사자가 되어보니 어떤 마음이었는지 알겠더라고요. 결혼하기 전부터 학원을 운영했던 사람이라 아이들에 있어서 누구보다 많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니까 아빠가 있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저희 아들은 뱃속에서 태어나지도 않은 상태였으니까 더더욱 용서해주고 넘어가는 게 좋은 선택이라 여겼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행복과 웃음만 가득해도 모자랄 아이들에게 가장 편한 집에서조차 불행과 엄마의 슬픔이 가득 차 있다면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애들 아빠가 집을 나간 후로 항상 제 눈치만 보는 아이들에게 미안해서라도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탐정님, 학교에서 친구들이 다 주말마다 가족끼리 어디 놀러 갔다 왔다고 자랑을 하는데 그걸 듣고 집에 와서 저희 조카들은 언니가 미안해하거나 힘들어할까봐 놀러 가잔 말을 꺼내지도 않아요. 아직 초등학생 저학년과 고학년인 어린 아이들인데 빨리 처리되는 것 같아서 이모인 제가 더 미안하고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런 토끼 같은 자식들이 있는데도 밖에서 딴짓을 하는 그 인간, 어떻게든 죗값 치르고 우리한테서 떨어져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뻔뻔하기 짝이 없는 놈이 우리 조카들의 아빠라는 것도 화가 나는데 지금까지 언니가 받은 상처도 모르고 형부라고 부르면서 따르던 저한테도 화가 나요.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눈치가 빨라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걸로 아이들이 불행하다, 행복하다는 판단할 수 없으니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피로 묶여진 천륜을 끊을 수는 없지만 지금 상황이면 충분히 양육권도 우리 쪽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아이들이 어리다면 일단 친모에게 양육권을 주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미영님은 아이들의 교육도 책임질 수 있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데다가 금전적으로도 남편분보다 월등하시고 꽤 큰 금액을 대출받으시고 잘 갚지 못하셨는지 연체 내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이상한 게 있었는데 잠깐만요, 탐정님. 대출이라고 하셨나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다시 내려갔었는데 어떻게 대출을 받을 수 있죠? 모르고 계셨나 보네요. 정확하게 언제 무슨 이유로 받았는지는 조금 더 알아봐야겠지만 일단 4대 보험이 들어가고 회사에서 연차가 꽤 쌓였다면 대출을 받을 수 있긴 하죠. 다행히 집이나 미영님의 학원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지는 않았고 개인 신용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치를 받은 것 같은데 그것마저도 연체 내역이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독촉 전화도 많이 왔을 텐데 아예 모르셨나 봐요. 네, 모르고 있었어요. 알 수가 없죠. 집 나가서 들어오지도 않았으니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누구와 연락을 하는지 몰랐거든요. 그럼 저한테 말하지 않고 혼자서 받은 대출인데도 불구하고 서류상 가족이라는 이유로 저희에게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언니,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혼을 하려는 건데 그게 왜 언니랑 애들한테 넘어오겠어.
이쁘지도 않은 놈 대출금까지 대신 갚아주려고? 만에 하나 그러기라도 하면 나 절대 가만 안 있어. 지금도 그 년놈들 싸그리 잡아와서 실컷 욕을 퍼붓고 싶은데 언니를 봐서 꾹 참고 있는 거거든? 하하하, 동생분이 많이 흥분하신 것 같네요. 일단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증거를 수집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이나 빚은 공동으로 변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도 더 전문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니까 제가 잘 아는 변호사 한 분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법적 채용이 가능한 증거를 수집하는 유능한 흥신소라 하더라도 이혼이나 법률에 관해서는 전문가를 따라갈 수 없으니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까 대출 다음에 또 하려던 말씀이 있지 않으셨나요? 저도 모르는 대출에 연체 내역까지 있다는 말에 너무 놀래서 의도치 않게 말을 끊어버린 것 같은데. 그게 말이죠. 저희가 남편분을 따라다니던 중에 한 가지 이상한 걸 발견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남편분께서 한 달 전부터 큰 대학병원을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다른 사람 병문안을 다니는 건지 본인이 아파서 가는 건지는 자세하게 알아봐야 하겠지만 일단은 상간녀와 남편분의 불륜 증거 수집하는 도중 발생한 특이 사항이라 말씀드리는 거고, 이 문제는 저희가 더 자세히 알아본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문안이 아니라 차라리 그 인간이 아파서 병원을 다니는 거였으면 좋겠네요. 가족을 버리고 2번씩이나 바람을 피우는 놈한테 그런 벌이라도 내려줘야 속이 시원하지 않겠어요? 정말 신이 계신다면 괘씸해서라도 가만히 안 계실 테니까요. 짜증나. 미정아, 아무리 그래도 조카들 아빠 되는 사람인데 아팠으면 좋겠다는 악담을 보면 어떡하니? 무슨 마음인지 다 알지만 그래도 아직 정확하게 모르는 문제는 벌써부터 생각하지 말자. 알겠지? 언니는 이렇게 착해서 문제라니까. 착하디 착한 언니는 이런 말 할 수 없을 테니까 대신 나라도 해주는 거야. 그래야 속이라도 시원하지. 안 그래? 알겠어. 알겠으니까 좀 진정해. 왜 이렇게 흥분을 했어? 언니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조금 더 행복하고 나아진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러는 거잖아. 이미 벌어진 일에 화만 내지 말고 옆에서 응원해줘. 맞습니다. 미영님과 자녀분들을 위해 저희도 밤낮 가리지 않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간 점검은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댁으로 돌아가시는 건가요? 네, 아이들은 방학 기간이라 한동안 친정에 있을 예정이거든요. 먼저 집까지 나가면서 저희의 손을 놓은 건 애들 아빠고, 이혼하기 전에 미리 집도 정리해야죠. 이미 아이들과 함께 살 집도 계약해 놓은 상태고, 이혼 결심 서자마자 학원에도 다른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렸더니 다들 양해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미정이 시간 되는 김에 같이 짐 정리라도 해놓으려고요. 잘하셨네요. 미영님 주변에는 참 좋은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 부럽습니다. 유일한 문제 하나만 떼어내고 해결하면 되겠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변호사님께서 아마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연락하실 테니 그때 법률에 관해서 상담해 보시면 되고, 저희도 계속 조사와 증거 수집 진행하면서 알려드려야 할 게 있으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탐정님 감사해요. 여러모로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이 힘이 되네요. 염치 없지만 이 일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고생해주세요. 몇 시간 뒤. 언니, 아까 사무실에서 탐정님도 계신데 내가 너무 흥분했던 것 같아. 미안해. 속 시끄러울 사람은 언니일 텐데 괜히 내가 더 부채질한 건 아닌가 몰라. 사무실 나올 때까지도 흥분해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더니 이제 진정됐나 봐. 네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동생이 언니가 겪은 일에 분노하고 흥분하는 게 당연한 거지. 난 괜찮으니까 미안해하지 마. 그리고 네 성격이 원래 다혈질인 걸 언니가 모르겠니? 그래도 내가 동생이긴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조금은 기대고 의지할 수 있게끔 차분하게 옆에서 힘이 되어주자고 계속 다짐했었는데 막상 얘기를 듣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또 흥분해버렸어. 앞으로는 안 그럴게. 으이그, 언니도 언니지만 유하랑 하온이가 더 큰 이유인 거 알거든. 이 조카 바보야. 애들 생각하니 불쌍하고 화나서 더 그런 거잖아.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하고 애들을 많이 이뻐해주고 생각해준다는 게 언니는 고마워. 그러니까 미안하다는 말 그만하고
얼른 들어가서 짐 정리하자. 빨리 끝내버리고 너 좋아하는 돼지갈비 사줄게. 돼지갈비? 아싸! 힘 빼면 시체인 거 알지? 무거운 거든 뭐든 다 들 수 있으니까 나만 믿어, 언니. 어? 아까 나갈 때 분명히 불 끄고 나갔는데 왜 켜져 있지? 이 신발들은 또 뭐고? 이제 오냐? 아까부터 전화를 몇 번이나 해댔는지 아무리 해도 연락을 안 받길래 그냥 여기서 기다렸다. 할 얘기 있으니 얼른 안으로 들어와. 어머님? 어머님이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안녕하세요, 사돈어른. 오랜만에 뵙네요. 잠시만요. 언니, 일단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드러나 보자. 어떤 얘기를 들어도 절대 흥분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사돈 아가씨도 알아서 나쁠 건 없으니까 같이 들어요. 일단 한동안 얼굴도 안 봤을 텐데 둘이 인사부터 해라. 여보, 오랜만이네. 갑자기 이렇게 찾아와서 놀랐지.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내가 미안해. 나 돌아왔어.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나가는 것도 들어오는 것도 다 네 맘대로냐? 바람 피운 놈이 뻔뻔하게 다신 안 볼 것처럼 소리치고 나가더니 돌아왔다고? 너 지금 나랑 장난해? 당장 나가!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여보, 제발 잠깐만이라도 내 말 좀 들어줘, 제발. 나 진짜 반성 많이 했고 핑계나 변명으로 들어도 되지만 제발 얘기 먼저 들어주라. 단 한 번도 내 가족을 버린다는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건 당신도 알잖아. 내가 방황을 하더라도 언제나 돌아오는 건 우리 가족들 곁이라는 거. 그러니까 제발 잠깐만 시간을 내줘. 지금 네가 무슨 말을 짓거리고 있는지 제대로 알긴 하는 거니? 가족 버릴 생각이 없던 놈이 바람을 2번씩이나 피우니? 나나 애들이 물건도 동물도 아닌데 밖에서 다른 여자랑 즐길 거 다 즐겨놓고서 우리한테 돌아오면 그거에 감사해야 하고 좋아해야 해? 이게 무슨 개소리야? 아니야. 내가 너무 급해서 말이 헛나왔나 봐. 그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쁠 텐데 내가 생각이 짧았어. 그런 뜻이 아니었으니까 오해하지 말아줘. 바람 피웠다가 걸려서 용서도 해줬었는데 또 똑같은 짓을 한 거 인정하고 반성해. 그래서 이렇게 벌을 받는 건가 봐. 어떻게 하면 당신 화가 풀릴 수 있을까? 이렇게 무릎이라도 꿇고 빌면 화를 풀어줄래? 형부,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형부가 처음 바람 피우다 걸렸을 때 우리 언니 임신 중이었어요. 하온이는 태어나지도 않고 언니 뱃속에 있을 때였다고요. 자기 자식을 임신한 와이프를 두고 바람 피우다 걸려놓고 뻔뻔하게 이유와 들먹이면서 용서해달라고 했었잖아요. 언니가 상처받고 충격 먹었을 거란 생각은 안 했어요? 그 임신한 몸으로 남편의 불륜을 알고서도 용서를 해줬었는데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도 안 해봤냐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용서해줬더니 고마운 줄도 모르고 이렇게 또 바람을 피우고 집까지 나가더니 이제 와서 무릎을 꿇으면 없던 일이 되나요? 설마 정말 이렇게 하면 또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언니가 용서해주면서 어떤 마음이었는데? 처제, 아니야. 처제가 나한테 화가 많이 났을 거라고 예상했고 각오한 일이야. 욕을 먹던 맞던 다 상관없으니까 내 얘기 듣고 나서 마음대로 해. 당신 6개월 전에 짐 싸서 나갈 때 나랑 주고받은 말들 기억 안 나? 벌써 까먹었니? 아니면 그걸 다 없던 일처럼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말이 있는 거야? 난 아직도 당신이 했던 말들이 생생하게 기억나. 욱해서 홧김에 저질렀다 해도 반성을 하고 무릎이 발이 되도록 빌 거였으면 이렇게 시간이 6개월씩이나 흐른 뒤에 하진 않았겠지. 안 그래? 6개월 전에 당신이 또다시 바람을 피웠다는 걸 알게 된 후 우리 가족이 어떻게 파탄난 건지 내가 다시 말해줄까? 6개월 전. 유아야. 아빠가 오늘 야근한 데서 도시락 주러 아빠 회사 왔거든. 엄마가 저녁 차려놨으니까 하온이랑 그거 먹고 있으면 금방 갈게. 그럼 아빠는 오늘도 늦게 들어오는 거야? 하온이가 아빠랑 같이 목욕하고 싶다고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뭐라고 해? 나도 아빠 얼굴 못 본 지 엄청 오래됐잖아. 저번 주에 아빠랑 같이 하는 체육대회 날에도 안 오고. 아빠 미워. 으이구, 우리 딸이 많이 속상했구나. 엄마가 얘기했잖아. 아빠가 이번에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맡아서 정신없이 바쁘다고. 다 우리 유아랑 하온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니까 우리 따님과 아드님께서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엄마가 아빠 만나서 주말엔 꼭 시간 내서 다 같이 놀러 가자고 말할게. 진짜? 맨날 주말에도 회사 때문에 바빴으면서 이번 주말에는 다 같이 놀러 갈 수 있는 거야? 그럼 아빠도 우리랑 많이 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몰라. 엄마도 학원 때문에 바빠서 우리 딸 아들이랑 시간 못 보내면 엄청 미안하고 속상했거든. 아빠도 틀림없이 그럴 거야. 그러니까 미리 시간 빼놓으라고 얘기하고 확실하게 약속 받아갈 테니까 하온이랑 저녁 먹으면서 조금만 기다려. 알겠지? 알겠어. 하온이한테 말해주면 엄청 좋아하겠다. 주말에 놀러 갈 거니까 오늘 아빠랑 목욕 못해도 삐지지 않겠지? 이쁜 우리 딸. 엄마가 갈 때까지 하온이 잘 부탁하고 조금 이따 만나. 재수 씨? 재수 씨가 이 시간에 여기까지 무슨 일이에요? 어머, 강 차장님. 오랜만에 뵙네요. 잘 지내셨어요? 유아 아빠가 요즘 새로 들어간 업무 때문에 정신없이 바쁘잖아요. 오늘도 야근이라 많이 늦거나 못 들어올 수도 있다고 해서 도시락 좀 전해주려고 왔어요. 네? 김 과장 지금 회사에 없는데 김 과장이 아까 반차 쓰고 퇴근했거든요. 몸이 안 좋아서 급하게 반찬해야 할 것 같다길래 퇴근하고 집으로 간 줄 알았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이지? 네? 오늘 야근한다길래 당연히 회사에 있을 줄 알았거든요. 반차까지 사용하면서 아픈 사람이 어딜 간 건지. 혹시 어머님네 갔나? 아플 때는 엄마가 생각나는 건 나이가 들어도 똑같잖아요. 집에서는 아이들 때문에 편히 쉬지도 못할 때니까. 사실 유아 아빠가 요즘 새로 들어간 프로젝트를 잘 끝내면 승진할 수도 있다고 엄청 열심히였거든요. 아이들이 같이 놀러 가자고 계속 투정 부려도 일에만 몰두하더니 결국 반차 쓸 정도로 몸살이 났나 봐요. 재수 씨 말씀 중에 죄송한데 김 과장이 맡았다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뭔가요? 저는 전에 들은 게 하나도 없어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거든요. 네? 재수 씨가 알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도 모르셨나 보네요. 사실 회사 사정으로 크게 직원 변동이 있었는데 김 과장 업무 성과가 좋지 않아서 계약직 전환 대상자가 됐거든요. 연차도 있고 나이도 있어서 과장이란 타이틀은 가져가지만 직원들 사이에선 강등되었다고 꽤나 눈칫밥 먹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새로운 프로젝트라니 좀 의아해서요. 그게 우리 회사 내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인 게 맞나요? 잠깐만요, 차장님. 그러니까 유아 아빠가 지금 계약직으로 전환됐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저한테 아무 말이 없어서. 그럼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에 바쁘다는 건. 저도 어찌 된 일인지 모르겠네요. 가정사가 걸린 문제라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김 과장이 이렇게 큰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밖으로 나돌아다닌다는 건 아무래도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재수 씨가 확실하게 알아보셔야 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늦은 시간에 실례했어요. 몇 시간 후. 엄마, 도시락만 주고 온다더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하원이가 조금 전까지 엄마 기다리다 잠들었는데 아빠가 뭐래? 주말에 우리랑 같이 놀러 가겠다고 약속한 거지? 엄마가 너무 늦게 왔지. 우리 유아랑 하온이한테 꼭 좋은 소식 전해주고 싶었는데 아빠가 너무 바빠 보여서 아무 말도 꺼내지 못했네. 엄마가 정말 미안해, 유아야. 엄마, 갑자기 왜 울어? 무슨 일 있었어? 아니야, 일은 무슨. 그냥 너희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엄마가 정말 많이 사랑하는데 너무 미안해. 어쩌지? 우리 아가들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엄마, 아빠가 바쁘면 놀러 가지 않아도 괜찮아. 그러니까 울지 마. 우리는 엄마만 있으면 된단 말이야. 엄마가 이렇게 속상해하면 나도 가슴이 아프다고. 앞으로 이런 투정 안 부릴 테니까 제발 그만 울어. 엄마. 이런 천사 같은 아이들을 두고 어떻게
다음 날 이른 아침. 아, 깜짝이야. 아직 시간이 이른데 왜 깨어 있어? 안 잤어? 일어나 있는 사람 처음 보는 것도 아니면서 죄 지은 사람 마냥 왜 이렇게 놀라? 찔리는 게 있긴 한가 보지?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찔릴 게 뭐가 있다고. 그냥 일어났으면 불이라도 켜고 있지. 어두운 데서 귀신처럼 소파에 앉아 있으니까 내가 놀란 거잖아. 뼈 빠지게 밥도 못 먹고 밤새 일하다 온 사람한테 뭐가 기분이 상해서 이렇게 냉랭해? 뼈 빠지게 밤새도록 일하고 왔다고? 당신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해?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해. 어디서 뭐 하다 왔는지 말하라고! 갑자기 웬 큰 소리야. 애들 깨겠어. 조용히 좀 해. 내가 어디서 뭘 했겠어. 정말 몰라서 묻는 거야? 당연히 회사에서 일하다 온 거잖아. 그렇지 않아도 빨리 씻고 다시 나가봐야 하는데 쓸데없이 당신 투정 받아줄 시간 없어. 나 씻고 올 테니까 내 핸드폰 충전 좀 시켜줘. 잠시 후. 아우, 피곤해라. 핸드폰 충전 시켜놨지? 아휴, 밤새 아무것도 못 먹고 일만 해서 그런지 배가 고프네. 집에 밥 있지? 어차피 시간도 없으니까 대충 욕이나 할 수 있게 차려줘. 뭘 하고 돌아다녔길래 배가 고파서 오랜만에 보는 와이프한테 밥을 차려달라는 소리부터 하니? 가증스러워 죽겠네. 뭐? 가증? 당신 도대체 왜 이렇게 예민한 건데? 내가 뭐 잘못하기라도 했어? 밖에서 뒷주머니 차고 더러운 짓 하고 다닐 거면 최소한 핸드폰에 잠금이라도 걸어놓는 성의를 보여야 하는 거 아니니? 뭐가 그렇게 당당해서 핸드폰 충전을 나한테 맡겨? 네 눈으로 똑똑히 봐. 카드 결제 내역에 뭐라 써 있는지. 니네 회사가 언제부터 이름이 땡땡 숙박업소였냐? 뭐? 당신 지금 내 핸드폰 뒤져본 거야? 내가 충전 좀 해달랬지. 누가 핸드폰 검사하라고 그랬어? 하여튼 내가 숨이 막혀서 편하게 살 수가 없다니까. 너 이거 범죄야, 알아? 뻔뻔함에도 정도가 있지. 누가 누구한테 범죄를 운운하니? 내가 뭘 아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해? 그나마 오래 다녔다는 이유로 과장이란 타이틀은 계속 걸고 있을 수는 있지만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강등됐다며. 업무 성과도 바닥이라 1순위로 계약직 전환되고 월급도 줄어들었다던데 회사가 미치지 않고서 그런 사람한테 새롭게 들어가는 중대한 프로젝트를 맡기겠어? 회사에서 고개도 들고 다니기 어려운데 집에다가는 세상의 모든 일을 혼자 다 하는 것처럼 잠깐의 시간도 내지 못할 정도로 바쁜 척은 다 하더니 사실은 숙박업소나 돌아다니고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댄 거라니. 너란 사람은 도대체 정신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니? 애들이 불쌍하지도 않아? 당신하고 같이 놀고 싶어서 매일 투정 부리는 자식들은 나 몰라라고. 이번엔 또 어떤 여자랑 눈 맞아서 싸돌아다니는 건데 솔직하게 말하라고 당장. 아이씨, 그건 또 어떻게 한 거야? 너 내 뒷조사하고 다니냐? 너 을부증 있는 거 아니냐고? 좋은 일도 아닌데 뭐하러 얘기를 하겠어? 안 그래도 잘 나가는 학원 원장님이라 매일같이 눈치 보면서 기도 못 피고 사는데 계약직으로 변했다고 했어 봐. 알게 모르게 눈치 주지 않았겠어? 참나, 회사에서도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집에서도 눈치나 보면서 사는데 나도 숨쉴 구멍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았겠어? 다른 남자처럼 유흥업소에 돈 쓰고 돌아다니지는 않았잖아. 어차피 애들 때문이라도 가정으로 돌아왔을 텐데 굳이 그 사실을 캐내고 싶었니? 이래서 네가 짜증난다는 거야. 나보다 나이 많은 와이프, 여자로서의 모습은 기대하지도 않아. 그럼 최소한 콧구멍에 바람 넣는 건 이해해줘야지. 소름 돋게 뒷조사나 해야 되고 그게 뭐 하는 짓이냐? 하?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바람 피웠다는 얘기를 어쩜 그렇게 당당하게 해대니? 그래놓고 나 때문에 바람 피운 거라고?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몇 년 전에 바람 피우다 걸렸을 때는 무릎 꿇고 용서해달라고 빌기라도 했으면서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바람 피운 주제.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이씨, 진짜 그만 좀 해라. 아침부터 이러고 싶냐? 야, 막말로 바람 피우는 남자가 나 한 명이야? 네가 몰라서 그렇지 다른 집 남편들도 몇 번씩 바람 피워. 그중에서 정신 놓은 몇 명이 가정을 버리고 새로운 여자를 택하겠지만 나를 포함한 대부분은 다시 되돌아오잖아. 다른 와이프들도 다 알면서 모르는 척 넘어가는 거라고. 솔직히 100세 시대에 한 여자만 바라보고 어떻게 사냐? 게다가 나는 나보다 나이 많은 여자랑 같이 사는데 더 빨리 실증나지 않았겠어? 너도 양심이란 게 있어봐.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유아 낳을 때까지만 해도 네가 여자로 느껴지긴 했거든. 근데 하온이 임신했을 때는 노산에 살까지 찐 아줌마 같았어. 그래서 다른 곳으로 눈 돌렸던 거야.
그때 이미 정이란 정은 다 떨어져서 내심 날 내쫓아 주길 바랬는데 바람 피웠다는 걸 알고서도 당신은 내가 붙잡혀 주길 바라는 눈치더라. 그래서 뱃속에 있는 내 아들을 위해서라도 반성한 척한 거야. 당신도 그때다 싶은 사람 마냥 받아줘 놓고 이제 와서 아무것도 몰랐던 연기를 하면 어떡하자는 거야. 이러니까 내가 지치고 질려버리지. 안 그래? 하긴 자기 모습이 어떤 줄도 모르고 잘난 맛에 사는 당신이 내 입장을 생각할 리가 없지. 지금 만나는 사람은 온전히 나를 바라봐주고 눈치 주지도 않는데 한없이 사랑만 해주거든. 회사에서 그렇게 됐을 때도 더 캐묻지도 않고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위로해주더라. 그런 여자랑 있어야 남자도 행복한 거잖아. 아, 더 길게 말하고 싶지도 않고 이미 다 알게 된 이상 변명도 하고 싶지 않아. 이쯤 됐으면 그냥 놔줘라 제발. 지금까지는 우리 애들 봐서라도 너한테 붙어 있었는데 제대로 된 사랑을 한번 경험하니까 애고 뭐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더라고. 그러니까 그만하자. 이제 나도 행복하게 살고 싶으니까 그만하자고. 지금 말 다 했어?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나랑 애들 다 버리고 집이라도 나가겠다는 이 소리야? 아, 들어오기 싫어도 의무감에 얼굴 도장은 찍어줬었는데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 나야 좋지. 내가 바람을 피우던 무슨 짓을 하던 이해해줄 거 아니면 붙잡을 생각하지도 말고 내 짐이나 싸놓던지 아님 꼴도 보기 싫으면 그냥 냅둬. 당신 없을 때 들려서 짐 가지고 나갈 테니까 마음대로 해. 다시 현재. 그 길로 출근한다면서 나가더니 나랑 애들 없는 사이에 들어와서 짐 싸가지고 나갔더라. 아빠란 사람이 끝까지 애들한테 얼굴 한번 보여주지도 않더니 이제 와서 뭐? 돌아왔다고? 이런 짐승만도 못한 행동을 내가 언제까지 봐줘야 하니? 네가 했던 말, 행동들을 듣고도 더 할 말이 남아있어? 난 듣고 싶은 얘기도 없으니까 너희 엄마 모시고 나가, 당장! 그래, 나도 인정해. 내가 인간도 아닌 쓰레기였다는 거 다 인정한다고. 그래서 반성했고 이렇게 벌도 받았잖아. 나도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았으면 된 거 아니야? 나더러 또 어떻게 하란 소리냐고. 형부, 피해자인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아까부터 무슨 벌을 받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혼자 피해망상에 빠져서 주지도 않은 벌 받았다고 할 거면 차라리 사람을 더 괴롭히지 말고 집에서 나가세요. 처제, 아니야. 나 진짜 벌 받았어. 그것도 제대로. 나 위암이래. 뭐라고요? 위암이요? 뭘 먹던지 소화도 잘 안 되고 속만 쓰리고 토하고 그러기에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더니 위암 2기라더라. 나름대로 애들도 보고 싶고 와이프한테 잘못한 걸 알지만 저지른 짓이 있어서 미안했는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체한 줄로만 알았는데 위암이라니. 아직 젊어서 충분히 호전 가능성 있다고 하루빨리 수술해야 한다고 했어. 암이라는 통보를 받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수술하면 괜찮아질 수 있다니 나한테는 새 삶을 얻을 수 있다는 소리로 들렸어. 그래서인지 당신이랑 애들한테 내가 정말 쓰레기 같은 짓을 했구나 하고 깨달았고 뼈저리게 느꼈지. 그래서 나보고 뭐 어떡하라고. 네가 위암 2기던 말기던 이제 와서 바람같이 피워놓고 집까지 나간 남편놈 병수발 들어달라고? 아니면 네가 아프니까 없던 일로 해달라고? 아니, 당신 사람이 아프다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 빨리 수술해야 한다니까. 수술하고 나아야 당신이랑 애들한테 잘못한 만큼 더 잘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살지. 뭘 바래서 돌아온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다고 생각되니까 어떻게 해서든 용서를 구하고 싶었고 지금이라도 남편과 아빠 노릇 제대로 해야겠다고 다짐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나랑 같이 병원 가줘. 이러고 있을 시간마저도 아까울 정도로 나 빨리 수술 날짜 잡아야 해. 야, 결국엔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는 거잖아. 너 혼자 무슨 다짐을 했던지 간에 내가 무슨 상관이야. 수술을 하던 이 상태로 악화돼서 죽던 나는 알 바 아니니까 너 알아서 해.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니? 그래, 내 아들이 큰 잘못을 한 거 인정하마. 본인도 잘 알고 있고 자식 가진 부모로서 감싸줄 생각도 없지만 어쩌겠니? 사람 목숨은 살리고 봐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수술 시기 놓쳐서 네 남편 죽게 만들 거야? 너 원래 그렇게 독한 사람 아니잖니?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듯이 정수가 너랑 애들한테 준 상처가 아무리 크다 해도 실수 한 번 한 거 가지고 너무 야박하게 굴지 말어라.
수술만 잘 끝나면 앞으로 가족한테 헌신하며 살겠다잖니. 설마 아무리 철없게 굴었어도 지 목숨이 달려있는데 거짓말을 하겠어? 세상 그 무엇을 빗대도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거 없다. 아직 서류상으로도 법적 보호자가 너로 되어 있으니 보호자인 네가 같이 병원 가서 상담받고 수술 날짜 잡아야 한다더라. 그러니 얘야, 아무리 밉더라도 아범 먼저 살리자. 응? 사돈어른,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드님께서 위암이라는 건 저도 참 유감이지만 그게 실수라뇨.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하다뇨. 그건 사돈 처녀가 낄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아들이 자기 처랑 자식들한테 잘못한 건 맞지만 사돈 처녀한테는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나는 내 며느리한테 말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끼어들면 제 동생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어머님, 저도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다 생각해요. 그런데 바람을 피우는 것도 실수라고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술 먹고 딱 한 번 다른 여자와 하룻밤을 보낸 것도 아니고 지속적인 만남에 모든 걸 인정하면서도 가족을 버리는 걸 택한 게 벌써 2번째인데 그게 실수라고요? 그럼 반대로 제가 다른 남자와 바람나서 집을 나갔어도 다독여 주실 건가요? 한 번이 아니라 2번씩이나 다른 남자를 만나도 실수라고 해주실 거냐고요?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니? 내가 이렇게 빌기까지 했는데 그 말이 왜 나와? 예, 아무리 화가 났다 해도 그건 아니지. 너도 정수 때문에 속상하고 소갈이 해봤으면서 똑같이 행동하겠다는 건 너무 유치한 거 아니니? 그리고 어디 남자랑 여자랑 같아? 여자는 예전부터 늘 지고지순해야 하고 정조를 지켜야 하는 법. 남자는 밖에서 일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는 거야. 나 때는 남자가 2집, 3집 살림을 해도 자식을 위해서 다 참고 살았어. 정수가 따로 살림을 차린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는데 용서해주면 어디가 덧나냐? 우리 아들이 암에 걸린 것도 속상해 죽겠지만 그래, 지도 잘못한 게 있으니 벌받았다 생각하면서 그러려니 하려 했는데 이렇게 사람 마음을 몰라주면 우리도 섭섭하지, 안 그러냐? 막말로 네가 정수보다 어린 것도 아니고 나이도 많은데 어린 남자 데리고 살면서 이해심이 그렇게 좁으면 어떡하니?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2씩이나 있는데 기필코 아빠 죽는 꼴을 봐야 속이 시원하겠어? 그러니까 더 말할 것도 없이 정수도 반성한다니까 그냥 참고 살아. 하루빨리 병원 가서 수술 날짜 잡고. 네가 무슨 심정인지는 모르겠다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아들 목숨이 더 중요하고 먼저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니까 그렇게 해. 엄마는 그만해. 이러려고 같이 온 거야. 여보, 오해하지 마. 엄마는 그냥 내가 암에 걸렸다니까 속상하고 걱정돼서 욱하는 거지. 당신한테 참고 살라는 말이 진심은 아닐 테니까. 내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데 그걸 없던 일처럼 참으라고 할 수 있겠어. 당신이 그렇게 하겠다 하더라도 내가 반대니까 걱정하지 마. 여보, 내가 정말 믿겠지만 우리 유아랑 하온이 아빠잖아. 지금까지 내가 정신 못 차려서 제대로 아빠 노릇도 못했는데 이대로 죽게 된다면 죽어서도 너무 미안해서 편히 눈을 못 감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애들을 위해서라도 나랑 한 번만 병원 같이 가주면 안 될까?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가족들 소중한지 모르고 다른 곳에 눈을 돌렸다니 내가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봐. 나 정말 만나던 여자랑 정리했고 당신이 용서만 해준다면 앞으로 회사에서 일도 똑바로 할게.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부끄러운 짓 하지 않고 열심히 살 테니까 내가 저지른 잘못들 갚을 수 있도록 제발 용서해주면 안 될까? 그 여자랑 정리했다고? 넌 정말 끝까지 최악이구나. 그 더러운 입에 나랑 애들 올리지 마. 짜증나니까. 입만 열면 그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하는 거짓말만 쏟아져 나오는데 감히 용서를 바란다고? 너 며칠 전에도 그 여자랑 만나서 데이트했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런데도 뻔뻔하게 병수발들 보호자가 필요하니까 정리했다고 거짓말하는 거잖아. 내가 그 거짓말에 또 속아 넘어갈 줄 알고? 너는 내가 용서해주면 수술받고 몸이 나아지면 또다시 다른 여자를 찾아 떠나고 우릴 버릴 놈이잖아. 네 핏줄을 뱃속에 품고 있는 나랑 5살밖에 되지 않는 어린 딸내미를 두고서도 바람 피웠던 놈 애들 아빠라는 이유로 용서해줬더니 또다시 다른 여자랑 바람나서 온갖 모욕적인 말로 상처를 입히고 집을 나갔으면서 수술 날짜 잡게 같이 병원을 가달라고? 왜? 온전히 너라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봐주고 한없이 위로해주는 그 여자랑 같이 가지.
여자의 모습은 사라지고 살찐 아줌마가 되어버린 나랑 왜 가려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법적 보호자라서? 그런 거라면 걱정하지 마. 곧 끝내줄 거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 버리고 떠난 사람 붙잡을 정도로 네가 우리한테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거든. 그 나이 먹도록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되고 돈도 제대로 못 버는 놈은 아무런 쓸모가 없잖아. 안 그래? 뭐라고? 예전에는 내가 당신보다 돈을 못 벌어도 다 괜찮다고 했으면서 지금은 쓸모가 없다고? 그리고 곧 끝낼 거라니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애들이 아직 성인도 되지 않았는데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당신 미쳤어? 미친 건 내가 아니라 너야. 아까부터 말했지. 네 죄 갚으면서 살고 싶다고. 그럼 제발 우리한테서 떨어져. 그게 우리를 도와주는 거니까. 그래, 네가 바람을 피우던 살림을 차리던 그게 몇 번이 반복되더라도 애들을 생각해서 어떻게든 참으려 했어. 그런데 아직 한참 성장할 아이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과연 좋은 걸까라는 생각이 들더라. 너무 늦게 깨달은 거지. 한 번도 바람을 피우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피우는 사람은 없는데 말이야.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도 있잖아. 난 당신이 죽던 말던 상관없고 애들이랑 같이 살 집까지 다 구해놨어. 오늘도 짐 정리하러 온 거야. 암 걸렸으니까 앞으로 수술에 병원비에 돈 들어갈 게 산더미니까 좀 도와달라고 솔직하게 말하지 그랬어. 그럼 불우이웃 하나 돕는다 생각하고 돈대도 쓸지도 모르잖아? 꼴에 자존심은 있어서 돈 얘기는 못 꺼내고 며칠 전에도 데이트를 즐겼으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 잘하겠다면서 무릎을 꿇어? 어떻게 해서든 끝까지 간병인으로 나 고생시키려고 찾아왔나 본데 꿈 깨. 너한테 쓸 시간도 돈도 없고 그러고 싶지 않으니까. 아쉬운 건 네 사정이지. 내가 그것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어둡지 않은 동정심 유발 그만하고 니네 엄마 데리고 나가. 마지막 배려로 너 죽으면 애들이랑 장례식은 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 이런 미친! 아픈 사람한테 위로는 못할 망정 이런 악담을 퍼붓고도 네가 사람이냐? 네가 그러고도 애들 엄마라고 할 수 있냐고! 악마보다 나쁜 년. 아무리 우리 정수가 믿고 싫어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이 새끼들의 아빠란 거야. 나중에 아빠 죽인 엄마라는 소리 듣고 싶어서 이러는 거니? 아이고 참나. 이 세상에 바람 피우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저 자기 혼자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피해자인 것 마냥 암 걸려서 같이 병원에 가달라는 남편한테 죽어도 상관이 없어? 죽으면 장례식을 와? 이게 죽으라고 제사 지내는 거랑 뭐가 달라? 내 아들 잘못되기라도 하면 내가 너 가만 안 둘 줄 알아. 알겠어? 내 아들 죽여놓고 혼자서 잘 먹고 잘 사는 꼴을 내가 가만히 지켜볼 줄 알아? 어디로 피하던 간에 지옥까지 쫓아가서 괴롭힐 테니까 그러고 싶거든 마음대로 해. 아줌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계속 윽박 지르고 소리 지르시면 협박에 주거 침입죄로 신고해버릴 거예요. 우리 언니 잡기 전에 당신 아들 행실이나 똑바로 고치세요. 막말로 우리가 이 상황을 만들었나요? 하나부터 10까지 당신 아들이 만들어낸 건데 왜 엄한 사람한테 화풀이를 하세요? 힘이 그렇게 남으시면 차라리 아들을 그렇게밖에 키우지 못했다면서 자신을 좀 혼내시던가요. 우리 언니한테 참고 살라는 말 하지 말고 아줌마 딸내미가 결혼해서 신랑이 바람 피웠다고 했을 때 참고 살으라고 하세요. 본인들도 그렇게 하지 못할 거면 남한테도 말을 조심해야지. 내로남불도 아니고 참. 이래서 정상적인 사고가 아닌데 나이만 먹으면 세상 무서운 줄 모른다니까요. 뭐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언니나 동생이나 자매가 쌍으로 뭘 잘못 먹었나? 어른한테 말하는 말본새가 그게 뭐야? 니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디? 그렇게 어른한테 싸가지가 없는데 무슨 자식을 키운다는 거야? 네가 이혼하겠다 하면 우리가 순순히 해줄 것 같아? 남편이 실수했지만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데도 아프다는 이유로 죽으라는 악담이나 퍼붓고 결국 아픈 남편 버렸다고 대자벌어도 만들어서 니네 학원이든 어디든 다 소문내버릴 거야. 사람들이 모든 사실 알고서도 널 제대로 봐줄 것 같아? 니네 학원 학부모들도 다 손가락질하면서 멀어질 테니까 두고 봐라. 내가 꼭 그렇게 만들 거니까 기다려. 미정아, 녹음 잘 됐지? 응, 언니 걱정하지 마. 아까부터 녹음 잘 되고 있었어. 이것도 증거물이 될 수 있겠네. 피날레를 이렇게 완벽하게 해줘서 감사해요, 아줌마.
2번씩이나 바람 피우고 집까지 나갔다는 것도 본인들이 직접 시인했고 암 걸린 뒤에 뻔뻔하게 거짓말로 돌아와 놓고 이렇게 협박까지 하시다니. 지금까지 오고 갔던 말들 다 녹음됐으니까 나중에라도 발뺌하지 마세요. 이 정도면 협박죄도 충분히 주장할 수 있겠는걸요? 게다가 사랑만 주어도 모자랄 손주들한테도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다니. 양육권도 손쉽게 저희 쪽으로 가져올 수 있게 생겼네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아들의 핏줄인데 니네가 어딜 데려가? 얌체같이 뒤에서 녹음을 하고 있어? 이것들이 진짜. 나나 내 동생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지금 당장 경찰 부를 거니까 움직이지 마. 그것뿐인 줄 알아? 녹음 파일 다 들려주고 공개해서 니네 가족 싸그리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 테니까 손댈 거면 대봐 어디에. 여보, 이거 진심 아니지? 당신 이런 사람 아니잖아. 왜 이렇게까지 하고 그래? 한 번 실수했는데 그거 용서 좀 해주면 어디가 덧나냐? 왜 상황을 악화시키기만 하냐고. 내가 엄마 데리고 집까지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못 이기는 척 받아줘도 됐잖아. 결국 더러운 끝을 봐야 속이 시원하겠어?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거냐고. 더러운 꼴은 네가 정신 못 차리고 2번째로 바람 피우면서 집 나갔을 때 이미 다 봤어. 마지막으로 말할게. 너를 못 이기는 척 받아줄 생각도 없고 암 걸려서 수술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혼을 미룰 생각도 없어. 오히려 반대야. 법적으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나랑 애들한테 피해가 오기 전에 빨리 이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 나를 남편 죽인 년으로 몰고 가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 임신한 와이프랑 어린 딸을 두고 바람을 피웠어도 용서해줬는데 또다시 바람을 피운 남편이라 끝을 냈을 뿐이다. 용서를 구하기 며칠 전에도 데이트를 즐겨놓고 병원비와 간병을 위해 잘못을 뉘우쳤다면서 거짓말로 찾아왔는데 도저히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없었고 아이들과 나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한 거다 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과연 누구의 편에 설까? 니네가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들이 우리한텐 넘쳐나거든.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그만하고 피차 시간 아까운데 이쯤에서 그만해. 내가 까먹고 말을 안 해준 것 같은데 말이야. 이미 네 추잡한 불륜에 관한 증거들은 탐정님에 의해 많이 모였거든. 이걸 토대로 이혼 소송을 할 거고 너랑 같이 살 비비던 여자한테도 상간녀 소송할 테니까 얼른 달려가서 말해줘. 그래야 마음의 준비를 하지. 갑자기 고소장이 날라오면 얼마나 놀라겠어. 아픈 몸도 신경 써야 할 텐데 앞으로 신경 쓸 게 물처럼 쏟아질 텐데 고생 좀 하겠네. 그래도 건강이 더 악화돼서 죽게 되더라도 애들한테 아빠의 마지막은 보여주러 장례식에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제 그만 남의 집에서 꺼져 줄래? 그 길로 저는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했습니다. 결혼을 한 상태로 남편이 받은 대출이라 부부 공동재산에 속해 같이 갚아야 할까 걱정을 많이 했었지만 대출에 대해 하나도 모르고 있었던 점, 그 돈이 저와 애들에게 쓰이지 않고 상간녀와 같이 지내기 위해 받았던 점, 육아와 생활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 등으로 인해 대출 변제 의무가 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신한 와이프를 두고 바람을 피워 용서를 받았으나 또다시 바람을 피우며 가정에 소홀한 점, 아이들과 보낸 시간이 없었던 점 등으로 인해 이혼 소송에서 이길 수 있었고 양육권 또한 제게 왔어요.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의 위자료를 받으며 이혼을 했고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면서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끝까지 거짓말로 농락한 이 년놈들에게 할 수 있는 법적인 복수가 이것뿐이라는 게 안타깝기는 하지만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않고 토끼 같고 천사 같은 제 자식들에게 아빠의 목까지 더한 사랑을 주면서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했어요. 지금까지 긴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